헤르만 헤세 하면 정말 많은 작품이 떠오르죠. 그런데 그의 문학 인생에 정점을 찍은 그야말로 마지막 걸작이 있습니다. 심지어 노벨 문학상까지 안겨준 작품이죠. 네, 바로 유리알 유희입니다. 오늘은 이 정말 거대하고 깊은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보시는 이 책이 바로 그 작품인데요. 헤세가 평생 동안 고민했던 것들 있잖아요. 정신과 삶의 문제, 또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같은 그런 묵직한 질문들이 이 한 권에 전부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어떻게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야기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정말 완벽한 지성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가 있다면 굳이 그곳을 떠날 이유가 있을까요? 모든 게 완벽한데 말이죠. 이 질문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. 꼭 기억해 두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시죠. 자, 그럼 그 완벽한 세계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? 바로 카스탈리엔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. 여긴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. 우리가 사는 이런 복잡한 세상이랑은 완전히 딱 격리되어 있어요. 오로지 정신적인 가치, 지적인 탐구만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지식인들의 유토피아인 셈이죠. 그러니까 카스탈리엔에는요,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혼란이라던가 욕망, 골치 아픈 정치, 이런 게 아예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. 그냥 순수한 결정체 같은 곳이죠. 그리고 이곳의 모든 존재 이유는 딱 하나, 바로 유리알 유희라는 아주 궁극의 지적 활동을 위해서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모든 학문이랑 예술을 하나로 엮어내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교양것 같은 거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, 최고의 인재가 있겠죠.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요제프 크네히트입니다. 이 사람은 카스탈리엔이 추구하는 이상을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. 당연히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마침내 그 최고 자리, 유리알 유희 명인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. 실제로 크네히트가 했던 연설을 보면 그의 헌신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져요. 우리의 임무는 이 유리알 유희를 소중히 가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. 그에게 카스탈리엔은 그냥 자기가 속한 곳,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. 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신성한 장소였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세계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? 역시 어떤 완벽한 세계든 균열은 생기기 마련이죠. 그리고 그 균열은 보통 바깥에서부터 아주 뜻밖의 어쩌면 익숙한 누군가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. 크네히트의 세계에 균열을 가져온 건 바로 옛 친구와의 재회였습니다. 이름은 플리니오 데시뉴리. 어릴 적 친구인데 이제는 카스탈리엔 바깥 세상의 정치인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. 이 친구가 크네히트 앞에 나타나면서 크네히트가 그동안 애써보지 않으려고 했던 혹은 아예 잊고 살았던 세상의 진짜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딱 비춰주게 됩니다. 플리니오가 이런 말을 해요. 우리한테는 교단이 있지만 당신 같은 사람에겐 가족이 있잖아.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겠어? 이런 식으로요. 카스탈리안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못 해본 가족이나 피 같은 그런 현실 세계의 가치들을 툭툭 던지는 거죠. 이 말들이 크네히트의 그 완벽하고 고요했던 마음에 돌멩이처럼 날아와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세계는 정말 정반대예요. 그쵸? 한쪽 카스탈리에는 순수한 지성, 질서, 평온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바깥 세상은 어때요? 가족, 혈연, 혼돈, 역사, 행동, 정치, 살아있는 경험 그 자체잖아요. 이제 크네히트는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,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친구와의 만남이 그냥 오랜만이네 반갑다 하고 끝난 게 아닌 거죠. 이걸 계기로 크네히트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대가 깨어난 거예요.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내면에서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. 이제 크네히트는 예전처럼 그냥 카스탈리엔에 100%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. 바깥 세상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뭐랄까 그의 영혼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겨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.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개의 힘이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하나는 나는 교단의 일원이야. 이 순수성을 지켜야 해. 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쪽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니야. 현실을 봐야 해.
바카스성에도 내가 할 일이 있어 라고 외치는 진보적인 쪽. 이게 바로 관조하는 삶과 행동하는 삶, 그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었던 겁니다. 그의 고민을 쐐기를 박은 건 바로 역사 연구였습니다. 역사를 깊이 파고들다 보니 정말 소름 돋는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. 바로 카스탈리엔도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. 이것 역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패어난 거고, 당연히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. 아, 이 완벽한 고립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구나. 이렇게요. 이 엄청난 깨달음은 결국 크레네이트를 하나의 선택으로 이끌게 됩니다. 이건 그냥 작은 결심이 아니었어요. 자기가 살아온 세계 전체를, 자기 자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그런 거대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. 그가 교단에 사직서를 내며 쓴 편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. 집에 불이 맞습니다. 와,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나요? 지금 카스탈리엔이라는 우리 집이 통째로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안전한 다락방에 앉아서 우아하게 유리알 유희나 하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. 그의 사임은 절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.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갔죠. 먼저 역사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통찰을 얻었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현실에 참여해야 해 라는 강한 부름을 느꼈죠. 그래서 교단에 우리도 이제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도 했고요.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친구 아들의 평범한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.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인 과정이었어요. 이 선택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생각해보세요. 카스탈리엔 최고의 명예,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 자리를 버리고 그냥 현실 세계의 꼬마 아이 한 명을 가르치는 일을 택한 거잖아요. 이건 결국 저 높은 곳에 있는 추상적인 이상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, 그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우리에겐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. 과연 진정한 성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? 모든 게 완벽하고 안정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? 아니면 모든 게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운 미지의 세상 속으로 직접 뛰어들 때 비로소 가능한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